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활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예, IT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송민서 IT 바리스타님을 모셔갖고 이번 주도 중요한 IT 뉴스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섭입니다. 네, 한 주 동안 뭐 변함없이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날씨가 좀 더워져서. 더웠고 이제 굉장히 습해졌습니다. 공기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쾌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장마라고 하는데 네네. 경기도 서울 쪽에 이렇게 비는 많이 오지는 않고 있지만 습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이 맞아요. 하더라고요. 장마인데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죠. 너무 비가 나서 다 가물어서 큰일입니다. 야, 자,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오늘 또 세 가지 IT 소식 준비했는데 네. 가장 첫 소식은 그 카카오톡 소식입니다. 카카오톡이요? 네, 카카오가 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7월 2일 업데이트가 되면서 예. 프로필 모양을 살짝 바꿨어요. 예.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프로필 모양이 살짝 바뀌었고, 예. 또 카카오톡에 안 보이던 광고, 그때 말씀드린 이제 대화창 리스트에서 이제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이 네. 이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예. 그 카톡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보이스 피싱 이야기인데요. 네. 뭐 젊은 분들도 알면서 속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예.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요걸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최근에 그 나이 많으신 이제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이 스마트폰으로 피싱을 당할 때 예.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그 스마트폰 운영 체제 소식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삼성, LG 같은 이제 세계적인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가 있어서 안드로이드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최근에 그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이제 iOS 인기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네. 그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7월 2일자로 카카오톡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프로필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상단에 이제 프로필이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가 나오고 네네.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고 밑에 쪽에 흰색 여백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게 프로필 배경 사진이 꽉 채워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효과들을 뭐가 화면이 사진을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화면이 변한 것 같아갖고 좀 당황을 한동안 했었습니다. 이 적응이 안 돼갖고. 맞습니다. 예. 일단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전 거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 얘기를 하시는데 예. 일단 카톡이 업데이트가 되면 무조건 다 옛날 거다 안 좋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근데 그 프로필 바뀌면서 뭐 좋아하는 음악을 넣거나 아니면 예. 텍스트의 말풍선 아니면 스티커 또 뭐 디데이 며칠 남았습니다 뭐 이런 배지 등을 넣을 수 있게 다양한 효과들이 들어갔고요. 이게 이제 카톡 프로필에서 바로 꾸밀 수가 있게 됐어요. 옛날처럼 뭐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이 네네. 프로필에서 꾸밀 수 있게 된 게 좀 달라졌고요. 예. 물론 이제 익숙하진 않으실 분도 있겠지만 예. 또 뭐 적응이 되실 겁니다. 이거 뭐 사용하다 보면 다 적응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또 바뀐 게 뭐냐면은 네. 그 대화창 리스트에 광고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수익사 모델을 또 카카오톡에서 또 개발하는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카카오가 지금까지 뭐 계속 무료로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톡도 사실 계속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돈 때문에.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이거.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걸 여러 개 찾다가 우리나라 사용자의 거의 대부분 그리고 월 활성 사용자로 봤을 때 한 4,4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메신저 서비스거든요. 와, 그렇죠. 전 국민이 다 거의 한다고 보면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 봐도 이건 매우 매력적인 광고 플랫폼이거든요. 그렇죠. TV보다 오히려 더 효과가 좋은. 그렇죠.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뭐 카카오톡 누가 여기다 광고를 하든 간에 효과 있을 거라는 거는 뭐 보장이 돼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럼요. 그래서 이번 7월부터 해서 카카오톡에서 이제 지난 6월까지는 그
그 일부 사용자들에게만 그 광고를 노출시켰다가 네. 이제 전체 사용자로 이제 그 베타 테스트 범위를 확장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광고가 이제 노출이 될 거고요. 네. 그 카카오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에 네. 하는 것보다 4배 정도 높은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홍보는 하겠지만 뭐 4배 글쎄요. 이미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광고들은 예, 이미 또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익숙하죠. 광고야. 예, 맞습니다. 아이고 광고야. 예. 알아서 스킵할 수 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카카오톡 광고가 오히려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초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게 광고야? 라고 하고 잘못 누를 확률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광고가 그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초반에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하여튼 뭐 광고 비용이 또 비싸게 받아서 또 논란이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전 국민을 상대로 이제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광고비는 뭐 네이버만큼이나 매우 높겠죠. 네이버보다 더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요. 비쌉니다. 20억 원까지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이번에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많이 활용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표현서 광고 어지럽겠는데요. 예, 네이버가 이거 그 선거 때 좀 특수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예, 근데 그러니까, 뭐 시장이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감히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예. 선거철이 진짜 피크인 게 이유가 뭐냐면은 예. 네이버가 전국에다가 동일한 배너 하나를 걸 때 예.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선거철은 선거 구획마다 그렇죠. 나눠지잖아요.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에서만 이렇게 딱 뜨게끔 할 그리고 수가 있죠. 내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대선이면 후보가 몇 명 없어요. 그렇죠. 근데 총선은 지역마다 후보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역마다 못 나와도 4-5명은 나오는데. 그렇죠. 그 지역마다 그 타겟을 그러니까 그 광고를 영역을 쪼개서 맞아요. 팔게 되면 돈 엄청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철마다 네이버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 편집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에는 카카오 광고가 총선에 덕을 많이 볼 것 같네요. 그렇게 아마 비즈니스 모델을 그런 식으로 영업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베타 테스트를 오래 하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실제 서비스가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럴 겁니다. 네. 하여간에 뭐 돈 버는 회사는 또 돈을 벌고 돈을 못 버는 회사는 또 계속 못 벌고 이게 어쩔 수 없네요. 이 세상 살아가는 네. 게. 예, 하여튼 카카오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래야지 또 우리들도 카카오톡 무료로 잘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뭐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또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 그 보이스 피싱 얘기인데요. 최근에 되게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 뭐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검찰 쪽에서 연락 왔는데 예. 연락 드리는 건데 최근에 그러니까 누구누구님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예. 이 통장 본인 거냐? 막 이렇게 확인하면서 잠깐만 그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누구를 바꿔주겠다. 예.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한 3명, 4명을 이렇게 돌려줘요. 그렇죠. 이제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죠. 돌리면서 근데 이게 진짜 아직은 이게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보이스 피싱의 가담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너를 지금은 우리가 참고인으로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겁을 주기 시작한대 중간부터.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거 확인을 위해서 뭐 입금이 필요하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혼자서 원맨쇼를 하던 게 이제 팀 플레이가 되는 거네요. 쉽게 말하면. 네, 막 그러니까 사람들 겁을 먹어가지고 입금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뭐 이상한 전화 와서 뭐 자꾸 얘기를 하면 의심부터 하는데 거기서 안 따라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뭐 당장 뭐가 문제가 된다는데. 네. 그래서 안 따라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맞아요. 그래도 저희 같은 세대에서는
이런 거 한번 의심해보고, 아, 네, 그럼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조금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런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을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최근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요. 유용한 서비스네요. 네. 원래는 그 스팸 차단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했는데요. 네. 후후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오면 아, 이게 스팸 전화다 아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였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그 서비스에 전화 알림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스마트폰에 네. 이 서비스를 깔아드리고 네. 보호자로 제 연락처를 넣어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이스피싱 전화로 아버지가 통화를 하시고 계시다 라는 내용을 제가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확인, 실시간 체크가 된다는 거네요. 쉽게 설명하면. 네, 반대로 저희 아들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설치를 해놓으면 네. 아들에게 누군가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전화를 했을 때 그 네. 알림을 제가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되게 유용하네요. 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시골에 사셔서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 계신 집은 예. 이 서비스를 깔아놓고 보호자로 자기 번호를 넣어놓으면 네네. 만약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한테 알림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못하게끔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괜찮네요, 그건. 그래서 아이디어입니다. 서비스를 앞두고 한 600명을 대상으로 이 시범 서비스를 해봤대요. 예. 한 달 동안 무려 2,000건이 전송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알림 서비스. 그렇게 많다는 얘기네요. 지금 보이스피싱이 그러니까 아직도. 600명인데 2,000건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건 이상이 그러니까요. 전화가 간 거죠. 이상한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도가 많다는 거죠. 야, 이건 참,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요즘 뭐, 반중이니, 뭐, 친미니, 뭐, 친중이니, 네. 뭐 친미니, 이런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좀 네. 정치권에서 약간 그런 분란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런 보이스피싱이 사실은, 이게 반중 감정을 들게 하는 깊은 우리 무의식 속의 요인이거든요,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걸 보이스피싱을 좀 약간 국가 차원에서 막아야 되지만 중국 정부도 네. 보이스피싱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중국 정부에 단속을 하든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모든, 많은 경우가 이제 중국에서 오긴 하지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을 국내에서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이 네네. 외국에서 이제 이런 걸 차려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례도 많이 국내인이 있어요. 외국으로 넘어가서. 네네. 뭐 그러니까, 그런. 물론 중국에서 오는 것들도 많긴 하지만, 네. 전부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보이스피싱 관련법을 강화해서 뭐, 무조건 잡히면, 네. 이런 말은 좀 최소 10년 이상 징역을 살 수 있고, 무조건, 최하. 그래야지 그렇게 엄벌을 해야지. 이런 게 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이 신용을 무너뜨리고 서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게. 그래서 기술 발전을 좀 더디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국가 발전을 좋아하는. 네. 물론 개인한테도 엄청난 피해지만.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아주 기세를 떨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야 진짜. 네. 그래도 계속 기술은 발전되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노력들은 계속 된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카톡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카톡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피싱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죠. 사칭을 해서 돈을 맞습니다. 보내달라라고 할 때, 프로필 자세히 보시면 옆에 이제 지구본 모양이 떠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 보낸 메시지가 아니라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이제 의심이 것들도 가는 좀,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좀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야. 하여튼 이상하게 보이스피싱 모르는 전화 오면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전화 오면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입력이 되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 와서 전화 받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래. 저도 현대사회에서 그런 쓸데없는 스트레스 이런 걸 괜히 만드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건 정부 당국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뭐 하여간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인권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네. 그런 뭘 훼손하지 않는 방향에서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그 최근에 한 설문 업체에서 그 네. 스마트폰 OS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예. 결과가 좀 재밌었습니다. 예. 그 닐슨 코리아 클릭이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 업체에서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애플에서 만든 아이폰에만 구동되는 iOS 점유율이 21.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2014년도, 그러니까 지금도 5년 전에 똑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그때 iOS의 점유율이 11.3%였어요. 엄청 약 11%면 뭐, 예. 그죠? 그때 90%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안드로이드죠. 썼었는데, 네. 이번에 조사했더니 21.6%. 그러니까 2배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 2배로 뛰었다는 건, 밑바닥에서 2배로 뛰었다는 건 진짜 눈여겨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번 조사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주로 이제 남성들의 비율이 높았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중장년층에서 이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iOS의 경우는 여성이나 네. 청년층에 이제 이용이 높았고요. 가장 특이할 점이 뭐냐면은 그 10대 학생들에서 그 iOS의 점유율이 37.3%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그 아이들, 글쎄요. 그러니까 iOS에서만 쓸 수 있는 앱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주는 그런 이제, 네,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네. 그 어린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1%인데 네. 어린 학생들에서 봤을 때는 37.3%가 된다. 이 점은 추후 이제 몇 년 후에는 iOS,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의 그렇죠. 사용률이 늘어날 그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이제 거죠.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계속 쓰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이 사실 자기가 되게 익숙해지면 네네. 다른 걸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쓰던 게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애플이 좋아서 이렇게 쓰다 보면 그냥 안드로이드가 불편해요. 맞습니다. 이제 안드로이드를 쓰다 보면 애플이 불편한 것처럼 똑같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점유율을 선점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 동안 2배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안드로이드 아니면은 그 애플이니까. iOS 네, 맞아요. 쓰니까. 그 사이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OS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덤볐다가 사실 이 iOS하고 안드로이드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문 닫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인데 이거를 서로 호환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한번 해보네요. 그러면 사실 제일 좋아할 사람들은 개발자들이죠. 그러니까 만든 좋고. 프로그램을 양쪽에 다 팔 수 있다. 그리고 엄청 매력인데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술적으로 좀 한계를 극복해서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베스트긴 한데 일단은 애플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들 이제 그 영업이나 이렇게 이익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맞아요. 그렇죠. 결국은 또 뭐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지만은 뭐 IT 발전하고 5G 뭐 4차 산업혁명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그 기계마다 이렇게 한계나 장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게 다 공유가 되고 다 연결이 돼야지 이게 원활한 그 기술 발전도 되는 거니까요. 소비자들한테도 또 이익이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개발에 제한을 두는 부분을 풀어버리거나 했을 경우에 보안상의 이슈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보안상의 이슈도 있으니까 또 보안에 대한 또 그런 걸 또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 보조를 맞춰서. 맞아.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보안 이슈가 좀 아이폰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엄마의 안드로이드 폰으로 아이의 안드로이드 폰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폰은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아, 아이폰이 또 보안에 더 강하네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죠. 개별 아이폰으로 봤을 때는 보안이 더 강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점, 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점이나 이렇게 보호할 네. 수 있는 점을 서로 개발해서 제3의 융합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뭉뚱그려서 할 수 있는 OS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 학생들이 iOS, 그러니까 아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네네. 어른들의 간섭으로부터 조금 더 해방되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는 주변에 아이패드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네. 있지만 스마트폰 이제 갤럭시 쓰더라도 음. 그 아이패드를 또 하나씩 또 사달라고 하고 사고 가지고 있는 게 또 애들이 또 유행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그 노트북을 대신해서 아이패드 쓰는 케이스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 때문에 이 또 iOS 점유율. 그럴 수 올라갈 있겠네요.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부모님들 호주머니만 계속 얇아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삼성, LG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시장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아직은 네. 지배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iOS 이용 점유율이 자꾸 확대될 거고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 앱을 먼저 만드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단 기간 대비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적으로 보려면 안드로이드를 먼저 만드는 게 좋겠다.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만들고 사용자 반응 보고 iOS를 추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역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안드로이드 맞춰서 개발하시는 뭐 이렇게 업체나 개인이 계시면 아이폰 쪽으로도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도 아주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네. 좋은 목소리, 맑은 목소리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IT 바리스타 송민섭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황민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